뉴질랜드는 마오리어로 아오테아로아라고 한다. 길고 흰 구름의 땅이라는 뜻이다. 커다란 두 개의 섬으로 구성된 이 땅엔 세계 곳곳에서 모인 이민자들이 정착해 살고 있다. 수도는 웰링턴이지만 인구의 3분의 1은 이곳 오클랜드에 몰려있다. 그래봤자 인구수는 약 150만 명 정도다. 요트의 도시로 불릴 만큼 요트가 꽤 많다. 이곳에선 국제 요트 레이스인 아메리카스 컵이 열리기도 한다. 오클랜드는 마오리어로 타마키 마카우라우라고 한다.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곳이란 뜻이다. 세로로 길쭉하게 늘어선 이 도시는 곳곳에서 바다가 보이고 원주민과 유럽 문화가 잘 융합됐다. 도시의 시스템은 안정적이고 천혜의 자연과 잘 어울려 전 세계에서 살기 좋은 곳으로 손꼽히고 있다. 50개가 넘는 화산이 있어서 90번 이상의 화산 폭발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모두 숨을 죽여 안전하다. 과거 활발하게 활동했던 화산들은 풍부한 미네랄을 제공해 지금의 비옥한 땅을 만들어냈다. 남태평양 바다를 끼고 여러 문화가 평화롭게 공존하며 여유가 가득한 도시 오클랜드를 여행했다. 오클랜드 국제공항에 내려서 서둘러 렌터카를 픽업하고 숙소 근처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장을 봤다. 뉴질랜드답게 와인이 이렇게나 많다. 뉴질랜드 하면 램스테이크를 먹어봐야 한다는 말에 오클랜드에서의 첫날 저녁은 숙소에서 램스테이크를 직접 해먹어보기로 했다. 마트에선 양고기를 스테이크 해먹기 좋게 부위별로 팔고 있었다. 먹기 좋게 썰어진 다리 부위를 골라 바구니에 넣고 계산대로 향했다. 저녁거리와 다음날 아침거리만 간단히 산다고 샀는데 사다 보니 뭐가 엄청 많다. 숙소는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구했다. 오클랜드 사람들은 어떠한 집에서 사는지 궁금했다. 비치로드 근처에 있는 이 아파트는 실내 마감을 한 듯 안 한 듯한 날것의 느낌이 좋다. 넓고 단출한 주방은 스튜디오 세트처럼 잘 정돈돼 있다. 침실도 호사스럽지 않고 딱 필요한 가구만 놓여있다. 창밖으론 오클랜드의 조용하고 한적한 밤거리가 보인다. 건너방의 창문은 시원하게 뚫려 있어 야경을 감상하기 더욱 좋다. 침구는 내 취향이 아니었지만 난 이 방을 선택하기로 했다. 방 안쪽엔 욕실도 작게 마련돼 있다. 집 크기에 비해 크진 않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다. 마트에서 사온 양고기를 구워보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램이라고 하면 생후 1년 미만의 어린 양을 말한다. 양고기는 근섬유가 가늘어 소화가 잘 되는데 특유의 향이 있어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이 향을 없애고자 로즈메리나 박하를 이용해 올리브 오일에 재워뒀다가 굽기도 한다. 다음날 아침 간단히 아침을 먹고 밖으로 나갔는데 길가에 세워둔 렌터카가 보이지 않았다. 너무 황당해서 몇 초 동안을 멍하니 서 있었다. 도난인지 견인인지 일단 경찰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뉴질랜드에선 긴급 상황이 아닐 때는 105번으로 전화하면 되고 긴급 상황일 경우엔 111로 전화하면 된다. 통화 결과 렌터카는 이른 아침 견인차가 친절하게 모셔간 거로 나타났다. 보관소가 다행히 숙소와 멀지 않은 곳이었다. 10만 원이 넘는 벌금을 내고 차를 찾아오면서 오클랜드와 그렇게 멋진 첫인사를 나누었다. 렌터카를 찾고 오클랜드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데본포트로 향했다. 그런데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오클랜드의 강우량은 런던의 2배 이를 정도로 많다고 한다. 누군가 오클랜드에선 일기예보가 의미 없다고 한 말이 생각났다. 이곳 사람들은 지금 날씨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10분만 기다려보라고 농담을 건넨다. 그 정도로 날씨가 변화무쌍하다는 뜻이다. 비가 오니 술 한잔이 생각났다. 발길 닿는 대로 걷다가 카페에 들어가 시원한 맥주와 피시앤칩스로 점심 허기를 달랬다. 배를 채우고 길을 걷던 중 헌책방이 눈에 들어왔다.
왠지 운이 좋으면 레어템을 건질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에 슬그머니 들어가 봤다. 어느 노부부가 운영 중인 서점은 상점이라기보다는 이들의 오래된 서재 같은 푸근한 느낌을 주었다. 비는 꾸준히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다. 책을 읽기에 딱 좋은 날씨였다. 인근에 도서관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향했다. 도서관으로 가는 길목에 자리한 나무는 원시적인 멋을 뽐내며 이방인인 나에게 그동안 버텨온 세월을 과시했다. 데본포트는 오클랜드의 초창기 정착지 중 하나로 마오리족의 오랜 역사를 엿볼 수 있는 곳이다. 데본포트 도서관은 작지만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서적은 부족하지 않게 두루 갖추고 있다. 뉴질랜드의 역사만 따로 모아놓은 코너가 인상적이다. 뉴질랜드에서 발행하는 웬만한 종류의 잡지는 물론이고 문학과 전문 서적도 있다. 건물 전체를 거의 유리로 둘러 자연스럽게 날씨와 시간에 따라 채광이 변한다. 마음 같아선 이곳에 종일 앉아 책을 읽으며 여유를 부리고 싶었지만 다음 행선지로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다음 목적지는 뉴질랜드 해군 박물관이었다. 뉴질랜드 해군은 한국 전쟁 당시 프리기탐 한 척과 함께 참전해 우리를 도운 고마운 존재다. 섬나라인 뉴질랜드의 국토를 지키는 해군의 역할은 막중하다. 뉴질랜드 해군은 동맹국 호주 해군과 더불어 남태평양의 안보를 지키고 있다. 오락가락하는 비를 맞으며 데본포트에서 가장 높은 마운트 빅토리아에 올랐다. 이곳은 거창한 이름과는 달리 해발 87m 정도의 동네 뒷산과도 같다. 게임 슈퍼마리오를 떠올리게 하는 잔디밭에 앙증맞은 버섯은 취수장의 환풍구다. 이곳에 오르면 오클랜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갔을 땐 매서운 비바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도 전망이 가장 좋은 곳에 서서 흐린 날의 오클랜드를 둘러봤다. 수십 개의 화산이 내뿜은 미네랄을 양분 삼아 이룬 문명이 드넓게 펼쳐져 있다. 빛 따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즐기는 이들이 흐린 날씨의 여행을 달래주었다. 해협 너머로 세계에서 5번째로 높다는 오클랜드 스카이타워가 보였다. 높이 328m로 맑은 날에는 80km의 거리까지 조망할 수 있다고 한다. 오후 5시가 가까워지자 해가 뉘엿뉘엿 저물기 시작했다. 뉴질랜드의 5월은 우리나라의 가을과도 같아 해가 빨리 지는 편이다. 그렇게 차 안에 앉아서 비와 함께 찾아온 노을을 감상하며 하루의 여행을 마감했다. 다음 날도 비구름은 오클랜드의 하늘에 머물렀다. 오클랜드 전쟁 기념관과 국립박물관이 있는 오클랜드 도메인으로 향했다. 이곳은 약 8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녹지로 1880년에 공원으로 지정됐다. 지형은 약 14만 년 전 화산 활동으로 생성된 분지 형태다. 이곳에 발을 들이면 일단 이렇게 넓은 잔디밭의 규모와 운동장의 감탄부터 나온다. 이 잔디밭 하나로 뉴질랜드의 풍요를 느낄 수 있었다. 부러움을 뒤로 미루고 전쟁 기념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곳의 역사는 무려 1852년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입구로 들어가던 중 비를 맞으며 충전 중인 전기차들이 눈에 띄었다. 모두 국내에선 볼 수 없는 르노와 닛산의 전기 밴이다. 충전 케이블이 바닥에 떨어져 있어 다소 걱정이 됐지만 충전엔 문제가 없는 듯 보였다. 우리나라도 이제 전기차가 많아지는 추세인데 이러한 상용 전기차도 곧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해본다. 전쟁 기념관 안에는 뉴질랜드의 원주민인 마오리족과 폴리네시안인들이 사용했던 무기와 생활용품들이 가득 전시되어 있다. 마오리족은 영국의 제임스 쿡 선장이 뉴질랜드 섬을 발견할 때까지 고립된 환경에서 독자적인 문화를 구축했는데 특히 조각술은 그야말로 예술이다. 이 조각술은 목조 건물과 연장, 장신구 등에 두루 쓰였다. 마오리족의 조각술은 조상을 향한 깊은 존경심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디테일이 살아있는 조각 장식은
카누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곳 기념관에는 100명의 전사가 탈 수 있는 무려 25m 길이의 전투용 카누가 전시돼 있다. 이 카누는 1836년에 건조된 배로 한 그루의 토타라 통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한쪽엔 포트누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집회소가 있다. 영어로는 하우라키 부족의 미팅하우스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1878년 어느 부족 지도자의 결혼 선물로 지어진 걸 지금의 이곳 기념관으로 옮겼다고 한다. 높은 천장과 웅장한 규모의 공간, 그리고 정교한 조각 장식들을 보며 부족 간의 단합력을 상상해봤다. 밖으로 나와 윈터가든으로 향했다.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다. 이곳은 1913년에 조성된 식물원으로 빅토리아 양식의 유리 온실 안에는 다양한 온대, 열대 식물이 자라고 있다. 고전적인 분위기의 대리석 동상도 있어 결혼이나 졸업사진 촬영 명소로도 많이 쓰이는데, 지금은 내진 강화 공사로 2021년 3월 1일까지 사진 촬영을 금하고 있다. 공원 곳곳엔 한 시대를 머금은 듯한 큰 덩치의 나무들이 도처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영국인이 이곳을 발견한 이후 지금의 오클랜드는 현대 문명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 전에 이곳은 마오리족의 땅이었고 나무들의 땅이었다. 다음 날은 주말이었다. 오전 늦게까지 늘어지게 여독을 풀고 숙소 근처에서 열린 시장으로 향했다. 일반적으로 프렌치 마켓이라고 부르는 이 시장의 정식 이름은 프랑스어로 라 시갈이다. 매주 이곳엔 뉴질랜드 최고의 식재료들이 모여 숙련된 요리사의 손길을 거쳐 손님들에게 멋진 음식으로 제공된다. 마이클 인드와 그의 딸 엘리자베스가 오랫동안 프랑스 여행을 하며 얻은 영감을 이곳에 풀었다. 특히 지난 8년 동안 메트로 매거진이 오클랜드 최고의 음식 시장으로 꼽을 만큼 다채로운 음식을 맛볼 수 있다. 빵 위에 갖은 견과류와 소스로 멋을 낸 토스트가 손님들의 눈길을 잡아끈다. 너무 늦게 갔는지 프랑스를 대표하는 음식들은 모두 동이 났다. 그때 난 굽는 냄새가 코끝을 두드렸다. 난 결국 프렌치 마켓에서 터키 음식으로 허기진 배를 채워야 했다. 날이 황홀하도록 화창해져 마운트 빅토리아로 다시 향했다. 이곳에서 난 인생 하늘을 만났다. 비현실적인 이 파노라마를 한동안 멍하니 보고 있었다. 요트 한 척이 해협을 유유히 지나며 평화로움을 더했다. 풍경만으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마냥 즐거웠다. 땅끝에 서서 지구 반대편의 이 낯선 땅을 온몸으로 마주했다. 눈앞에 펼쳐진 레이어들을 사진으로도 담으며 모든 순간을 담기 위해 욕심을 부렸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글렌필드몰의 주차장에선 일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시끌벅적한 야시장이 열린다. 야시장의 꽃은 단연 먹거리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오클랜드 주민들이 자신들의 고향 음식을 직접 요리해 판매한다. 이곳 한자리에서 여러 나라의 음식들을 한 번에 맛볼 수 있다. 음식 파는 노점만 50개가 넘는데 주로 아시아 음식의 인기가 높은 편이다. 당연히 한국 음식도 있다. 이곳에선 떡볶이와 어묵, 불고기와 잡채 등을 먹을 수 있다. 적도 반대편 이국 땅에서 이렇게 떡볶이가 졸여지는 모습을 보니 반가우면서 신기하기도 했다.